돈과 경제 원리. 12살 소년이 돈의 본질을. 경제교육 필독서. 독일 아이들이 가장 즐겨 읽는 경제동화. 경제소년 펠릭스와 함께 알아가는 돈과 경제의 비밀. 경제는 딱딱하고 무겁고 재미없는 것일까요? 경제는 어른들만이 이해하는 것일까요? 돈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모든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주는 정말 재미있고 쉬운 경제 이야기. 잔디깎기에서부터 선물 거래를 하기까지 펼쳐지는 아이들의 모험과 잃은 돈을 찾기 위한 쫓고 쫓기는 추적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동화처럼 읽는 재미있고 쉬운 경제 입문서. 아이들이 은행이자가 무엇이며 대출이 뭐냐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돈이 왜 있는 게 좋은지, 어떻게 벌어야 하냐고 질문을 할 때는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는 증권 내용이나 경제면에 담긴 기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돈과 경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어린이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난감해하는 어른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독일 남독신문사의 경제부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시황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자리에 있는 피퍼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보기 쉬운 경제 입문서를 써서 아이들이 경제를 동화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로 비유와 비교 방법을 통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관련 내용을 주입하듯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방법 내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내지 목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무엇이며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인생 가운데 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돈과 경제를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은행과 예금통장, 이자, 대출, 투자, 시장, 공급과 수요, 그리고 돈의 수입 지출을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증권회사, 주식, 종합주가지수, 선물거래, 국민총생산 등 갖가지 경제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내용을 소설 기법과 접목시켜 다소 딱딱하게 외우며 배울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 전체에 빈틈없는 응징력이 있습니다. 경제 내용과 탐정 소설을 접목, 재미가 2배. 책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책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오래게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은 재미있는 책은 도통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는 500여 쪽이 넘는 어린이 책으로는 다소 방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돈과 시장의 개념을 딱딱하게 설명하지 않고 주인공 소년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내용 자체가 흥미롭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처음 소설을 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의 경제란을 담당하고 있고 한 아이의 아빠인 작가가 경제 원리 이해와 흥미라는 2가지 요소를 작품을 써가는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기 자체가 돈 때문에 늘 다투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린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펠릭스처럼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근심해 보았을 것을 간파한 작가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니콜라우스 피퍼는 이 책을 통해 이중의 재미를 맛보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교묘한 사기극을 다른 범죄 소설 또는 우연히 발견된 금화의 비밀을 밝혀나가는 추리소설과 동시에 연령을 막론하고 돈과 경제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은 유익한 경제소설의 재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 영역은 어른들의 먹, 노, 능동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작가 피퍼는 노동 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돈을 버는 아이들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처음에 펠릭스는 예금 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은 아빠 볼룸 씨가 주는 용돈의 일부를 떼어낸 돈입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친구 페터와 잔나와 하인첼 꼬마들이란 회사를 만들어 좀 더 조직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잔디깎기와 빵 배달, 양계 사업 등 직접 몸과 시간을 투자하여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증권과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물 거래에도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한창 승승장구하게 펠릭스가 돈을 버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반전시킴으로써 책을 읽는 이에게 더욱 책 읽는 흥미를 배가시킵니다. 즉, 펠릭스와 그의 친구들이 사기를 당하여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장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난 부자가 되고 말 테야 라고 결심한 이후부터 펠릭스는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비록 적은 돈을 벌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성을 발휘한다. 펠릭스는 자기가 이제 겨우 12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른들끼리만 결정해버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영역이 어른들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수동적입니다. 비록 주식 투자로 번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당하게 되지만 펠릭스와 그의 친구들은 단순히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인공들의 자율적인 행동 요소는 이 책을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책 속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돈을 발명했어. 돈이 있어야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재산을 보관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 하지만 인류는 20세기 와서야 비로소 자기네가 발명한 이 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가끔 인류가 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생긴단다. 그럼 돈이란 대체 무엇이죠? 돈이란 약속이지. 투기라는 건 어떤 물건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물건을 사는 걸 말한단다. 나중에 그 물건 값이 오르면 자기가 애초에 치른 것보다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내기라고나 할까? 산 물건이 자기가 예상한 대로 미래의 값이 오르면 그 내기에서 이기는 거지. 진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선구자가 되어야 한대. 그래, 선구자라고 하셨어. 선구자만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유명한 사람이 발견했대. 요제프 슌페터레.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은 남들이 훔쳐가게 되어 있다고 했대. 팀베르크 빵집 아저씨처럼 말이지.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내면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훌륭한 사업가는 늘 새로운 생각을 추구해. 어지간히 피곤한 일이네. 부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지. 거저 생기는 게 어디 있니? 그 말은 정말로 필요 없단다. 회사가 그럭저럭 잘 돌아가서 앞으로 돈 걱정 없이 말년을 보내도 될 만큼은 되지. 지금 생각하니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금화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어.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건 모두 순전히 내 혼자 힘으로 번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인생을 출발할 때 좀 고생스럽게 시작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야만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거든.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잃게 된 것도 이 다음에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책. 경제 상황은 곧 그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 개념, 돈의 흐름 등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자 문제. 펠릭스는 자연으로 둘러싼 소도시 쉔슈타트에서 살다가 모처럼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실업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다음날 아빠가 실직하게 되어 자기 가족이 아빠가 받을 실업급여로만 생활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책은 돈이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부여해 줍니다. 저도 딸 아이에게 꼭 추천해서 읽게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